9월 달에 50bp 금리를 내리면요. 테니스한테 좋은 게 아닌가요? 금리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요? 9월 달에 50bp를 내린대. 막 부동산 커뮤니티 막 난리 났던데 좋다고? 금리 인하? 야, 부동산 가격 떡상. 시장 활발해지겠구나. 진짜 좋을까? 9월 달에 50bp 내리면? 오늘 고용지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미국 노동통계국 BLS에서 벤치마크 개정안 요 수정치가 예비치예요.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꺾였어요. 80만 일자리 수가 감소됐습니다. 80만 건이. 쉽게 말해서 작년에 미국에서 일자리 수가 280만 건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증가한 거는 200만 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무너졌어. 야, 미국의 실업률이 4.3이야? 비농업 고용지표가 10만 건이야? 야, 이거 미국 경기 침체인데? 실업률 폭등인데? 샤메 법칙인데? 그러면서 8월 5일날 미국 증시 포함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이 폭락했죠.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도 안 그래도 그 폭락이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주가나 이런 것들은 회복했지만 시장 심리는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일본이 엔화를 다시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두려움들이 다시 올라오고 수면 위로만 올라오면서 아직 시장의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자 볼게요. 노동통계국에서 80만 일자리, 그러니까 80만 건이 감소된 겁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게. 우리가 봐왔던 미국의 완전 고용, 긍정적인 너무 좋은 고용 지표는 허수였다. 80만 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만약에 80만이나 100만 건이나 조금 많이 감소가 되면은 시장이 다시 경기 침체로 읽어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뷰를 드렸는데, 반대로 아무런 영향을 안 줬습니다. 이 지표가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80만 건이 감소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 1년 동안 290만 건이나 그래요. 거기서 80만 건 빠지면 210만 건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보통 월 평균 개수가 24만 6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17만 8천 개가 증가했다.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개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요 정도면. 자, 그럼 시장이 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시장이. 일단 첫 번째, 야, 이거 어차피 지난 3월까지니까 지난 통계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경기 침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지표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이거 어차피 지난 거 얘기해서 뭐해? 경기 침체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시장이 지난 데이터, 지난 지표이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골드만삭스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보고서를 하나 발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발행했냐면 이미 100만 건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예방주사를 한 대 놔줬죠. 항생제를 이미 먹었어. 딱 막상 그렇게 딱 터지니까 항생제를 미리 먹으니까 아프지가 않네. 시장이 이미 선반영된 겁니다.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연준 위원들 중에 한 명 나와가지고 오늘 발표되는 그 구인 건수 BL의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거 감소 많이 될 거예요. 미리 시장 얘기를 언급을 해놨죠. 미리 알고 있으니까 100만 건이나 감소해? 잠깐 움츠러 들었다가 실제로 봤더니 80만 건이야. 오히려 시장이 안도하는. 야, 100만 건 아니네.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자, 볼게요. 바이든 정부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뭐 소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경기가 좋게끔 연착륙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였죠? 1년 동안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아. 그리고 고용시장이 견고해. 완벽해. 이유가 뭐였죠? 이분들 때문인데.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자를 미친 듯이 1년 동안 몰래 받았고 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소비해주고 고용시장의 고용지표를 풍족하게 좋게끔 해줬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민자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두 글자. 불법 이민자.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자 법적으로 가능한 이민자 유입은 뭐 증가는 증가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클 정도로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불법 이민자죠. 지금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요거 벤치마크 수정할 때 들어가는 지표가 뭐를 기점으로 들어가냐면은 주별로 얼마나 고용세가 납부됐는지, 고용보험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를 기반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별로 얘네들이 고용세가 얼마고 고용보험을 들었고 안 들었고 불법 이민자들이 요거 낼 수 있어요? 안 내요? 고용보험 들 수 있어요? 들 수 없어요?
이민자들은 해당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실제로 80만 건이 감소돼도 이 80만 건보다 더 많이 100만 건, 150만 건이 불법 이민자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고용은 됐지만 여기 통계, 미국 노동통계국 BLS 통계 자료에서는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이거 80만 건 감소돼도 어차피 지난 데이터고 이거 불법 노동 이민자나 뭐 이민자들 이거 빠졌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미 그 골드만삭스가 며칠 전부터 그 감소 예상 보고서 얘기했잖아. 발행했잖아.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왜 안 빠졌는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음모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노동통계국 벤치마크 개정안이 이렇게 80만 건 가까이 고용이 줄어들었네. 근데 하필이면 뭐 시점과 겹쳐요? 이거 시점과 겹쳐. 그래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뭐의 시점과 겹쳐요? 곧 연준이 뭐를 하죠?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근데 이 시점과 맞춰서 고용 통계를 80만 감소 쭉 때리네. 고용이 감소되면 원래는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여요? 고용이 이렇게 조금씩 감소되고 순차적으로 감소됐으면 금리 인하 더 가능성 높겠네. 금리 내리겠네.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릴 때 발표가 쭉 이뤄지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지면 이제는 민주당이 안 좋아. 집권당에. 그렇기 때문에 80만 건 감소 발표하기 전에 골드만삭스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뭐 어떤 보고서를 냈어요? 80만 건 요거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연준 위원들. 80만 건 나올 줄 알았겠죠. 요거보다 더 높게 100만 건, 120만 건 감소할 겁니다. 라는 보고서를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발표합니다. 월가에. 그랬더니 시장이 어떻게 돼요? 주사를 딱 맞고 실제로 80만 건이니까 예상을 40만 건 했다가 80만 건 발표하는 거랑 예상을 120만 건 예상했다가 80만 건 발표하는 거랑 당연히 후자가 시장에는 영향이 안 줄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볼게요.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몇 달 전에 중국이 20대 청년들 얼마나 그 고용을 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노동 그 지표 발표하는 거 노동 지표 얼마나 몇 명 일하고 있어요. 그거 아예 발표 안 했죠. 그리고 그 몇 달 전으로 흘러서 올라가면은 한 국가의 무역 수지가 얼마고 수출을 얼마 했고 요거를 그냥 아예 발표를 안 해버렸어. 중국 당대회 때. 그러면서 중국이 뭐라 그러죠? 무슨 이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발표를 아예 안 해버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수출을 했고 얼마나 무역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전 세계 글로벌 애널리스트나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뭐 이런 뷰 아니 중국 기관 투자 아니면 뭐 위안화에 대한 뷰 환율 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데 보고서를 쓰고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발표하기로 한 날에 발표를 안 해버려. 야, 역시 중국 짜고 치는구나. 자, 근데 미국은 다를까? 노동통계국 BLS에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발표합니다. 아니면 9시 30분에 발표합니다. 1분도 딱 안 늦고 바로 지켜야 됩니다. 왜?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자산시장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물 롱숏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30분 정도 늦게 발표를 합니다. 지연 발표를 해요. 노동통계국이. 왜 늦게 발표를 했을까? 미국이. 중국도 아닌 미국이. 더 재밌는 거 말씀드려볼까요? 30분 정도 늦게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뭐를 발표했냐면 FOMC 회의록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FOMC 회의록에 뭔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금리 인하해야 된다. 9월 달에. 노동통계국이 발표 30분 왜 지연했을까? 왜 미뤘을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 FOMC 회의록이 왜 연달아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가? 쭉 연달아서 발표를 재밌죠. 우리가 누가 뭐 조작을 했다, 음모를 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부도 그렇고 집권당도 그렇고 뭐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걸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폭락할까봐 전전긍긍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는 딱 눈에 보이잖아. 남들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눈에는 지금 엄청 신경 쓰는 거. 그냥 자그마한 통계 하나하나가 진짜 하마터면 잘못하면 미국 증시 다시 폭락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힘들어지니까. 세세한 거 진짜 하나하나 다 마사지 들어가고 엄청 신경을 쓰는구나. 그 뜻은 대선 전까지는 미국 주식이 뭐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8월 5일처럼 막 그렇게 큰 폭락은 사실상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막 크게 폭락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부도 마사지를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마사지를 못하는 지표.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마사지 전문사라고 하더라도 전문 기관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마사지를 못해. 첫 번째 부동산 마사지 못합니다. 마사지 못해요. 요 금리 내려야 됩니다. 얘는 최근에 시장 금리 내려가면서 모기지 금리 내려가면서 집 가격 살짝 또 올라왔죠. 요거 금리 내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PMI 못 건드려요. 미국이 실제 경기가 어떤지 알려면 미국 제조업 PMI 지표 보시면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야. 쭉 우하향 꺾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실제 경기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나 뭐 이런 거 주택 그 지수들 그리고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 실제 실물 경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 가지 자주 묻는 질문 하나 한번 갖고 왔어요. 코인이슈님, 9월 달에 50bp 금리를 내리면요. 해리스한테 좋은 게 아닌가요? 금리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볼게요. 어떨까요? 9월 달에 50bp를 내린대. 막 부동산 커뮤니티 막 난리 났던데 좋다고? 금리 인하? 야, 부동산 가격 떡상. 시장 활발해지겠구나. 진짜 좋을까? 9월 달에 50bp 내리면? 제가 금리는 안 내리면 안 내릴수록 좋고, 최대한 내리더라도 늦게 천천히 내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경기 침체 인정. 그렇죠. 연준이 50bp를 내린다는 건 내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50bp를 내린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물가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50bp씩 내릴게요. 말이 안 되죠. 역사적으로 연준이 처음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할 때 첫 금리 인하라는 거는 통화정책 방향성이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첫 금리 인하에서 50bp를 내린 적은 단 한 번인가? 얼마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리먼 사태인가 그럴 겁니다. 2007 리먼 아니면 2001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진짜 경기 침체고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첫 번째 금리 인하부터 빠르게 급격하게 내린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기는 좋다 나쁘다? 좋다. 좋기 때문에 굳이 50bp 내릴 필요 없다. 오히려 50bp 내리면 해리스한테 독입니다. 욕먹이는 거예요. 연준 포함 해리스 그냥 다 말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약에 50bp를 내렸어. 그러면 일본의 금리 차이와 좀 더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뭐에 우려성이 있다? 일본이 굳이 엔화를 강세로 안 가져가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가능성이 시장의 공포감이 다시 나올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이거 안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50bp 내리면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 블랙록 임원이 50bp 내려야 된다 뭐 이 얘기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50bp 한 내려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50bp를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나쁜 금리 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